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의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출생 김도영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처음 찾아뵀었는데요. 월요일날 살짝 이후에 화요일날 살짝 반짝하고 나서 한 주 내내 제가 오늘 찾아뵙는 날까지, 거기다 오늘은 아예 투매까지 쏟아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군들을 들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중국발에 대한 급락 부분에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종목 상담과 함께 이기는 전략 속에서 종목을 또 선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형만한 아우가 없었다라는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추이 속에서 자동차가 부르릉 시동을 걸면서 시장에 대한 방어하는 성격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이슈 없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급락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내리면서 시장에 투매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에 나오는 대로치 여러분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786-10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앞에 반드시 꼭 고수 또는 제 이름 김도영이라고 적어주셔야 저와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8288입니다. 별도의 정보 이용료가 없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참 지겨울 정도로 코스피 시장 쪽의 하락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됐죠. 지난 화요일 날 반짝 상승한 코스피가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비차익과 차익 쪽 매도에 같이 동반해서 하락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그 속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반등 부분의 여지를 지난 주 후반부에서 자동차에서 살짝 포착이 되었고, 오늘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 본다면 지난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됐었죠. 그죠? 화장품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가져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핫한 종목군들 속에서도 또다시 엘니뇨 라니냐 관련 쪽으로 종목군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에 많이들 우리가 나스닥 쪽의 버블 현상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기대라기보다는 좀 위험한 지표들이 좀 과열 양상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도 어김없이 바이오와 제약주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급락 여파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또 있겠고요. 또한 이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FOMC, 미국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부분의 시기를 가져올 시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의 카드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불확실성이 좀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FOMC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 쪽이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증시 부양책 이후에 급락, 8%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핑계를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중국 시장에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상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수급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집계를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FOMC 부분 때문에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아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확인, 즉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려고 한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요,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요. 바로 게임주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파티 게임즈가 지난번 컴투스에 잘 가던 주가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우려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파티게임즈가 오늘 또다시 이 부분의 여파에 동반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유상증자와 함께 무상증자를 같이 받았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게임주 쪽으로 확산이 나오면서 급락 여파를 같이 만들어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투매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투매를 부른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을 찾기보다는요, 오늘 장에서는 사실은요, 여러분, 중국의 급락, 그다음에 이제 시작할 유럽,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밤늦게 시작할 미국의 추이까지 놓고 본다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왜 상승했는지를 보고 그것에 내일 또다시 한번 눌림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미지스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중국 샤오미사죠. 최근에 삼성을 붙잡고 있는 절대 공룡 중에 하나인데요. 터치 컨트롤러, IC 칩에 대한, 여러분들 요 IC 칩이 뭐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만한 걸 갖고 계시면요, 요 안에는 다양한 칩들이 들어갑니다. 작은 것, 큰 것, 사이즈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구동 IC 칩, 요거는 햅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IC 칩에 대한 공급 낙점이 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 기대감이 나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세로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그동안 계속 우리가 낮아지고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야. 언젠간 기계업종이 돌아 나올 것이야. 왜 그럴까요?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나 SOC에 대한 부양책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요. 미국 시장에서 주택지표에 대한 개선 시와 함께 기계업종에 대한 상승세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국내 건설 경기 쪽에 회복세가 나오기 때문에 기계업종에 한 번 정도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조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요, 자회사일 때 그동안 사고 뭉쳤어요. 뭐랄까요, 우리가 꼭 막내 아들은 사고를 많이 친다라고 할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바켓홀딩스 부분에 따른 올해 8월 달까지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매각 부분에 대한 자금들을 회수하고 자신 있게 이 IPO를 한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기계업종이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폭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쇼박스입니다. 예전 미디어 플렉스인데요. 지금은 쇼박스죠. 예, 영화 암살이 개봉 5일 만에 300만 고객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또다시 나오고요. 또한 8월 달부터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죠. 북미 개봉이 확정됐고 3분기 실적 개선이 또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사도 등의 대작이 향후 바로 암살 뒤에 개봉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쇼박스는 지난 5,000원대 부근에서부터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습니다.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메르스에 대한 종식 얘기도 좀 있었지만요. 이 메르스 부분 쪽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과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다.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2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 38%의 증가가 나왔고요. 매출액 부분에서 무려 15% 이상의 매출액 증가가 나오면서요. 우리가 중국 관광객 요유커를 통해서의 매출 추이가 급감할 것이라 했던 2분기를 완전히 강하게 들어 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제가 LG 생활건강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박스권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직전 고점 보면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고점 부분의 플레이가 80만 원의 돌파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난 2개월 동안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했는데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대한 다중바닥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엇이다? 그렇죠. 기대감들이 분명히 실적 확인해보자는 기대감이 있었고 오늘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실적 부분이 추가적으로 3분기까지 기대될 수 있다는 시점이니까요. 80만 1,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는 보유하는 의견이 좀 좋겠다라고 가장 오늘 중에서 내일도 봐야 될 것이 화장품 업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유커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이제 거대 공룡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중국 기업들 하면 다양하게 앞에서 나왔던 샤오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전자상거래 부분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전자상거래에서 또다시 판다코리아라는 곳을 우리가 예의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하면 여러분들이 제약사 부분 쪽으로 집중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한국 상품의 종합 쇼핑몰인 판다코리아와 제휴를 통해서 2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지만요. 추가적으로 이제 의약품과 그리고 또다시 영양제 부분에 대한 그리고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이 기대가 나오면서 국제약품이 또다시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과 함께 추가 상승 기대감들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은요,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 먼저로 말씀드리면 엔텔스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엔텔스는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요즘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규모 부분에서 개인적인 규모대로 우리가 이제 큰 멀리 내다봤다면 이제 작은 소소한 일상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서 올해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 임박해 있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비용의 R&D, 즉 플랫폼을 진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인력도 채용해야 될 거고요. 또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면서 향후 성장성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엔텔스가 오늘 9% 이상의 상승세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제 S넷인데요. S넷 같은 경우 사물인터넷 기본망을 공급하는 업체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재료만 나오면 윗꼬리를 계속 달리면서 내려오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S넷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지난 6월 말경쯤에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서 단기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역시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윗꼬리가 달려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매물대가 8,500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가지 못하게 눌러주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 완전히 올라타서 안착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도 역시 매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완전히 올라탔을 때는 비중을 실고 좀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 제가 오늘 S넷과 엔텔스를 언급드렸었는데요. 향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와 밑으로 많이 빠졌네라고 한다면 산업은 이미 개화됐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시장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속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에는 실적 추이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했던 종목군들의 눌림 매수 잡아보시면 어떨까?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보유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될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폭염 속에서 팥빙수처럼 종목 상담 MTN 주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참 이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광주 지역의 정윤현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누트로닉 68,500원에 20%. 아, 68,500원에 20%시고요. 네. 가장 궁금하신 거는요? 여기에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서 팔아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시청자분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네. 기업을 이 매수 진입을 하셨을 때 투자했던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었나요? 회사 방향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회사 네네. 전망을 보고요. 회사에 대한 전망을 보고 네.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시장 분위기도 불안하고 더 들고 네.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잠시 네. 기다렸다 현금화를 갖고 재매수를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신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끊고 기다려 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잘 알고 계시네요. 루트로닉 동사 같은 경우는요, 국내 1위 기업이죠. 레이저 의료기기 기업 속에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이 품질을 바탕으로 해서요,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뭘로 했죠? 요즘 우리가 많이 생각해두면 에스테틱이라는 표현을 하죠. 피부 관리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이제 레이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안과 의료기기 쪽에 대한 신사업 진출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가시가 사업이 조금씩 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로닉이 그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하게 7만 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 부분이 자사주 매각 부분과 함께 또다시 기대감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자사주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57,600원인데요. 오늘 57,600원을 종가상에서 훼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57,000원의 종가로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68,5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폭 자체가 순간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더더욱더 고점이 하나를 놓고 두 개를 놓고 세 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일명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요, 고점 자체가 올라오다가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우리가 역배열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들고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조금 보유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54,000 부분에서 53,800원, 53,800원 정도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사업 부분에 대한 3분기부터 매출 추이가 잡힌다고 하지만요. 워낙 고점의 플레이가 나왔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53,800원 이탈할 경우는 전량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면 5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비중을 실어가 보시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들고 가시는 전략에서 제가 하나를 잡아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만약 지켜주고 온다라면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53,800원을 지켜주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66,200원에 대한 저항대가 만만치 않아요. 66,200원에 대한 저항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직전 고점까지 우리가 노려보고 싶더라도 시장의 심리에 가격까지 집어넣고 놓으면 66,200원대 부분이니까요. 여기 올라올 때 돌파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시청자분 거기서 과감하게 약 손실 구간에서 현금화 시키고 다시 한번 보셔도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워낙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지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수 단가에서 20%인데요. 사실 10%를 줄이고 다시 밑에서 받아서 단가를 낮추면서 가져간다라면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자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또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수님, 또 한국토지신탁도 좀 있고요. 옴니시스템도 좀 있습니다. 김도영 고수, 젠백스, 제 이름과 고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사적 감정을 넣어서 네, 젠백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어찌할까요? 38,800원에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백스도 사실은 시장 분위기 때려서 같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38,800원. 고점인가 아닌가 빨리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와, 또 고점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목표했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부분이 아닌 이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될지 조금 더 들고 가야 될지라는 전략이었는데 상단과 하단 자체에 등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배가 뭐냐면요, 여러분. 강하게 올라왔죠. 재료를 이용해서 올라왔습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자, 요걸 요대로 올려볼게요. 어떨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하단의 박스에서 저점과 중간 박스에서 위쪽 박스까지 거의 등배.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중간 가격대인 38,800원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오늘 두들겨 맞았죠. 오늘 뭐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이오, 제약이 차익 실현과 우리가 나스닥 쪽에 따른 버블 논란 때문에 단기적으로 같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를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 33,400원. 네. 33,400원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내일 그러면 들어오겠죠. 자, 시청자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일 장중에 보시면 안 돼요. 33,400원. 내일 종가상 33,400원을 이탈한다라면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정리하고 다시 보실 때요. 젠백스 보지 마시고 다른 제약주나 다른 바이오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면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내일 종가상 33,400원을 이탈하고 끝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거거든요. 장중에 보지 말라는 이유는 뭐다? 오늘 기다렸던 물량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꼬리 달고만 올라오면 보유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대 오면 전량 현금화시키고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를 더 볼까요? 그래요. 김도영 교수님 여기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자, 사심 있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15,600원 매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닉스 오늘 같은 날 위닉스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15,600원. 요건 좀 요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난 우리가 2013년도 쪽에 대한 고점 돌파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이때 올라간 거 뭐였습니까? 중국 진출과 함께 매출 다각화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 아쉽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견디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넓게 내다보셔야 돼요.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위닉스 같은 경우는 향후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실적의 우려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주봉상. 그러면 일봉상 놓고 봤을 때 오늘 두들겨 맞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위에를 좀 볼게요. 바로 오늘 종가인 12,050원보다요. 딱 1,000원, 아쉽지만 1,000원 정도 밑으로 조금 느긋하게 보세요. 조급증 버리시고요. 12,050원보다 1,000원을 빼면 11,050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11,000원을 깨버리면요. 심리상 사람들의 투자 심리상 심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탈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10,000원대 초반까지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 부분보다는 시장 여파에서 주도 업종으로 가는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여파에서 주체도 없고 매수하는 주체도 없다 보니까 같이 빠졌는데요. 11,050원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하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하고요. 만약 이걸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제 생각엔 화장품주 실적 발표 나오고 양봉 먼저 그리웠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신다면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문자 상담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물 한 모금 마시는 사이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을 한번 찾아뵙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시장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냥 오늘 시장을 보면서요. 더워 죽겠는데 찬물을 탁 끼얹어갖고 양봉으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이마켓 코리아 네. 32,200원에 20%. 20%시고요. 자, 아이마켓 코리아 참 오래간만에 좀 보는 종목 같은데요. 혹시 보유하고 가신 이유, 매수하신 관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추천받아서 사는 거예요. 추천받으셔서 아이마켓 코리아를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면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삼성하고 관련된 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아우, 속상해, 정말. 그래요. 그러면요, 시청자님, 제가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까지 체크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방송으로 좀 살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이마켓 코리아 하면 계속 삼성과 연관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아이마켓 코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에서 분사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인터파크 쪽으로 매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삼성과의 지난 6년 동안의 이 안정적인 매출 다각화는 갖고는 있지만요. 기업 간의 거래 부분에서 가지고는 있지만요. 인터파크와의 연관성을 더 잘 보셔야 돼요. 아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행된 M&A 이슈들에 대한 실적 가시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즉 무슨 얘기냐면요. M&A는 잘했어요. 두 가지 회사에 대한 M&A를 잘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의 기존에 하던 대행 부분과 함께 이것이 추가적인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올 3분기도 아니고 4분기도 나올까 말까라는 부분이겠죠. 분명히 성장성의 스토리는 만들어냈지만 향후적으로 더 정확하게 가려면 우리는 뭐다? 실적이라는 숫자를 보고 가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과 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우리는 무조건 이제 삼성과 연결하지 말고 인터파크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모회사는 인터파크 흐름 먼저 좀 잠깐 볼게요. 자, 인터파크를 보면요. 우리가 주가 자체 추이가 인터파크 역시도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작년 11월 부분에 고점을 뚫어냈다가 다시 박스권 형태적으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흐지부진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파크의 계열사 쪽으로 있는 자회사들마저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번에 M&A 인시 부분을 또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스권 형태로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 형태의 주당 주가당의 위치를 좀 보니까요. 한 8,000원 정도의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연말쯤에나 4분기 실적이 좀 지나고 나서의 성장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M&A 이슈. 그리고 계속해서 M&A를 시도할 겁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보 자금을 통해서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모회사인 인터파크와의 사업 시너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급의 꼬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발 로스컷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기관발 좀 일부 로스컷들이 보유했던 물량들을 짧게 털어내는 전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 따라 좀 같이 맞으면 종가가 최저가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단 오늘 제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자, 종가가 27,450원입니다. 하지만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종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종가로 27,100원 이탈하면 전량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보시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로 보지 마시고요. 만약 다시 보신다라면 인터파크 쪽으로 보십시오. 아이마켓 코리아로 보지 마시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27,100원에 대한 이탈 부분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재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라면 아이마켓 코리아가 아니라 인터파크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가시는 것이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 실현 쪽으로 나오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창원에 사는 김경우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예.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지역과 실명을 거론해 주신 분, 혹시 로커 김경우 씨는 아니신 거죠? 뭐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니까? 아유, 참. 네,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깜짝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많이 듣고 계신다라는 로커, 창원에 계시는 로커 김경우 씨께서 자, 어떤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다우기술 22,600원에 매수를 했고요. 한 네.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저 눌림목이라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다우 기술에 대한 추가 매수까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30%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얼마까지 더 실으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한 50%까지. 아, 50%까지요? 예.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우 기술, 나 이것만큼은 가장 참 매력적이다라고 하신다라면? 예, 저 사물 인터넷하고 인터넷 은행 진출하고 이 두 가지 저 호재. 그리고 하여튼 지난 한 달 동안 또 그 기관들 저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정답을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가 전화를 끊고 방송으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우기술하면요. 앞에서 시청자분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참 알짜배기 자회사, 알짜배기 사업이란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온라인 뱅크 관련돼서는 한국정보 인증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것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그리고 또다시 온라인 뱅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분명히 좀 있는데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요. 3만 원대 초반에 기간발 눌림 매수가 좀 계속 들어왔습니다. 조금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만 원대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시죠. 자, 3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차트상으로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들어왔던 자리죠.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불과 언제쯤부터 들어왔는지 대략 살펴보면 6월 마지막 주 7월 초부터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요. 이때부터 기관계 쪽을 통해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다음에 기타 금융이 최근에 매수를 들어왔고 연기금 중에서도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발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손절성 매도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자회사라면 사람인 HR, 우리가 고용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부분과 함께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주가 추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보유를 하시는데 위쪽으로 뚫리냐 안 뚫리냐가 중요해요. 여기를 못 뚫는다라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안 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3,100원에 대한 돌파 여부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33,100원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매수하신 26,800원입니다. 한 200원 정도 조금 위쪽에 조금 걸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살짝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탈하면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30%의 비중을 20%를 더 추가해서 가져가겠다. 그럼 전제 조건이 생겼죠? 어떤 겁니까? 기관발에 3만 원대에 진입한 물량이 손절성으로 빠져나오지 않을 것. 그렇죠? 26,000원대 초반까지만 계산하면 12%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올 때 로스컷이 나오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인 조금 더 위인 26,800원대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시장발에 같이 떨어진다면 그때 비중을 실으셔서 보유해서 들고 가시되 33,1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를 반드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신없이 종목 상담을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또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보유하는 의견보다는 내일 종가상 손절 여부를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제발. 손절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고 있는 종목이나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가는 종목군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는 작업과 함께 플러스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 따라 같이 우두두 쏟아지지만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다는 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관심 한 주 동안 좀 잘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힐링스타 코너인데요. 과연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줬는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매수를 잡으셨다라면 19,000원 이하 정도에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도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인데요. 성장성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수급 고임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이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이피 같은 경우는요,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매수를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보유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윗골이 달린 거는 양호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의견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한 종목. 여러분들 효성 OMB 말씀드렸죠? 오늘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왔지만 저가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참 어떤 종목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추격 매수는 무조건 언급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지수가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투매를 발생되면 종목군들의 힘이 약한 건데요. 첫 번째 종목, 한국 가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언급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건 오늘 시장 때문과 어제의 시장 분위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한국가구는요. 주문형 가구 생산 제조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입 생산하는 기업이긴 한데요. 이 녀석이 숨어 있어요. 자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건축 자재 관련된 계열사와 그리고 또다시 식품 판매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인 재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요. 숨어있는 건축자재들, 우리 건축자재 한참 갔는데 못 갔죠, 한국 가구는. 그리고 음식료 부분과 관련된 쪽으로의 또다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한국 가구가 이제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거 그러면요. 우리가 주봉, 월봉 한번 보죠.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에 대한 상단을 이번 달에 완전히 뚫어내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봉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길게 보더라도 직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 다시 한번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봉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눌린 구간들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자, 급등주 매매 포인트 한번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요? 급등주의 매매를 하실 때는요, 제가 여기서 생방송 중이니까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5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5선에 붙여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 다음에 5선을 이탈할 때 짧게 끊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5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세요. 제가 정말 급등주 매매하는 포인트예요.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 이평선이라고 하죠. 선을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 알려드리겠다고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요.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오늘 종가상 좀 땡겨놔서 그렇긴 한데요. 65,000원 아래로 안 들어오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잘 지켜보세요. 숨어있는 진주라는 것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이럴 때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은요. 앞에서 화장품 얘기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 수위 부분에서 갭 상승이 아주 크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박스권 형태에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의 트렌드는 바로 마스크팩 쪽에서 쿠션이란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LG생활건강 혼자서 2분기 메르스 발부분과 유효화 쪽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저렇게 망가졌나요? 아니죠. 실적 좋게 나왔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2분기 실적 양호하다는 부분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6,000원, 오늘 바로 종가상이네요. 그러면 내일 이 406,000원 아래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철저하게 분할로 매수하세요. 지금은 시장의 변동이 중국 쪽 여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겠고요. 목표가 부분 같은 경우는요. 436,000원. 예, 직전 고점보다 조금 낮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 부분의 고점 부분, 요 부분에 숨어있는 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 했던 심리 가격대가 있어서 436,000원을 언급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4,000원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호실적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서 역시 화장품이었다라는 관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동차 관련 쪽으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하나 언급을 좀 드릴게요. 한일 이화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 부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현대기아차 발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같이 했던 기업이 바로 한일 이화입니다. 그런데 한일 이화가 지주사 성격으로 분리 부분이 되었죠. 서연과 한일 이화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기아차 통한 해외 부분에 대한 공장을 같이 동반해서 증감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지금 K시리즈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부근에 대한 신차 플레이가 지금 계속 준비되어 있죠. 이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막 탈피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니까요. 한일이와 같은 경우는요. 매수 타이밍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오늘 종가 12,800원 아래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단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변동성 저하고 장중에 지금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12,100원으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요. 종가상 부분입니다. 한일이와는 목표가는 14,200원을 설정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일 이화와 그다음에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서연이란 종목을 두 종목을 좀 같이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숨가쁘게 돌아오다 보니까요. 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 여기서는 바로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발상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역발상 매매라는 것은 뭐냐? 주가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심리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의 공포로 투매를 유발시켰을 때 같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공포로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앞에서 우리가 뭐 얘기했죠? 유상증자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인식을 하죠? 악재로 인식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단어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 호재도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세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한가로 간 종목군들이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한가로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파트게임즈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도 지난번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서 무상증자 비율이 너무 낮았죠. 그런데 파트게임즈는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유상증자와 함께 무상증자를 무려 어때? 1대1로 100% 정도로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유상증자 부분 때문에 파트게임즈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렇게 급락으로 발생됐는데요. 참 장중에 좀 공시를 했으면 참 좋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제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게임주가. 그러면서 여파에서 같이 맞았는데요. 그럼요, 여러분. 저는요. 자, 66,000원 이하 정도라고 제가 자막을 좀 보내드렸어요. 장이 끝나기 전에. 근데 막판부에서 조금 더 밀리면서 내려왔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종가인 64,500원 아래에서부터요. 여러분들을 손절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예, 59,100원. 예, 59,100원 정도까지 요 박스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티게임즈 하시면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셔. I love 커피.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쪽에서 온라인 쪽의 소셜 쪽으로 대한 실적 추이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파티게임즈는요. 원래는 우리가 사행성 조장이라고 그래서 카지노나 도박성에 대한 보드게임에 대한 우려감들이나 규제가 상당히 많았었죠. HN엔터테인먼트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소셜 카지노를 통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구도에 대한 재미난 또다시 한번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요. 요 유상증자의 자금을 통해서 바로 M&A 부분보다는 향후 홍보용 쪽으로 대한 마케팅 비용들을 증감시키겠다라는 부분에 주주 재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눌림이 또다시 들어온다면 역발상 매수 한번 잡고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다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노션 얘기했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역시 신규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 D&D입니다. SK D&D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IS동서나 동원개발 등과 같이 시행사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시행 주도 개발 기업이고요. SK그룹이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우리나라 디플렉터 중에서 최초로 상장된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현주가가 조금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난 부담되고는 있지만요. 트렌드 읽으세요. 트렌드 분명히 읽으셔야 됩니다. SK D&D 하면 우리가 뭐 생각해야지? 에머슨 퍼시픽, CNS 자산관리 등과 같이 부동산 개발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추이를 분명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매수가 부근은요. 우리가 79,600원. 네, 오늘 조금 종가보다 분명히 내일 눌리겠죠? 설마 갭 뜨진 않겠죠? 눌림의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고요. 목표가는 83,8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를 74,700원
700원으로 언급을 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이 고수 시즌2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폭염이고 지치셨을 텐데요. 이럴 때 지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또 다음 주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활기찬 모습으로 주생 김도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